2월 20일 수요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나흘 만에 상승세를 재개했습니다. 미국 사무용품업체인 오피스 디포와 오피스 맥스의 합병 논의 소식과 독일의 2월 투자자 경기 기대 지수가 3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힘을 실어줬습니다. 다우지수는 0.39%, 나스닥 지수는 0.68%, S&P 500 지수는 0.73%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유로존에서 최대 경제국인 독일의 2월 투자자 경기 기대 심리가 최근 3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도 힘을 실어줬습니다. 영국은 0.96%, 프랑스는 1.88%, 독일은 1.62% 상승했습니다. 연초부터 식품 가격 인상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업체들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그간 가격을 올리지 않았던 제품 가격 인상을 서두르면서 소비자들 장바구니 물가에 부담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택시법 재의결을 주장하는 택시업계가 오늘 새벽 5시부터 내일 새벽 5시까지 운행 중단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파업에는 수도권 등 중부 지역 택시 16만여 대가 동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김보람입니다. 앞서 마감된 유럽 증시와 미국 증시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독일 경제지표 호조와 미국 기업의 M&A 소식이 호재가 됐다고 하는데요. 유럽 주요국 증시는 3주 만에 최고치를 올랐고 대통령 날로 휴장하고 다시 개장한 뉴욕 증시도 나흘 만에 다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한편 어제 마감됐던 국내 증시는 닷새 연속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이어지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올랐습니다. 코스피는 1985에서 코스닥은 520을 회복하며 마감됐는데 오늘장 전망은 어떻게 이어지고 있을까요? 전략도 자세하게 세워드리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출발합니다. 먼저 글로벌 마감과 이슈에 따른 오늘장 영향 그리고 종목 추천까지 들어보는 이상로의 모닝 브리핑 시간인데요.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 오늘은 전화 연결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예. 네, 앞서 마감된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 모두 상승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오늘 상당히 좋은 모습 나타냈는데요. 일단 화면에 보이듯이 지금 다우 증시는 월봉으로 한번 보시더라도 전 고점이었던 부분 2007년 10년도 있던 그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돌파는 이 모습이 나타나는 것에 우리가 좀 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돌파를 하는 것은 그 말 그대로 박스권을 돌파했기 때문에 또 한 번의 새로운 시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준다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재료가 상당히 충분하죠. 그래서 지금은 미국 증시의 이런 상승 원동력, 그만큼 박스권을 돌파하는 원동력은 바로 기업 인수, M&A가 아니었나,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우리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 M&A가 일어났습니다. 그만큼 사무용품 판매업체인 오피스 디포와 오피스 맥스가 합병 논의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에도 아인스를 이제 합병한다는 소식이 있었죠. 그런 모습 자체는 우리가 기업이 1분기에는 지금 현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다시 한 번 더 재투자한다는 의미로 우리가 조금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시장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되기에는 충분하다. 미국 기업들은 지금 증시를 조금 더 올리기 위해서 열을 올리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은 1,600억 500만 달러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그런 현금성 자산 자체가 지금 충분히 유동성 있게 움직이는 미국 시장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정부가 보험 수가를 발표를 했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헬스케어주가 약세를 보였던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 국내 시장에 영향을 주게 될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예,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거래량이 상단에서는 계속 붙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올라갈 때도 거래량이 붙는다는 것은 조금 더 탄력적인 움직임, 탄력적인 에너지가 붙는다고 조금 보시는 게 좋겠고요. 하지만 국내 증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이 하단의 거래량 자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코스피 차트하고 코스닥 차트하고 상당히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지금 코스닥 차트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때마다 거래량까지 늘면서 어느 정도 탄력적인 에너지라고 하죠. 그만큼 거래량이 충분하고 거래 대금 또한 원활하게 공급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건데, 문제는 바로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보시더라도 거래량이 도리어 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뭐냐면, 그만큼 지금은 관망의 장세 속에 지금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이 연기금이 이끌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은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 자체가 많이 줄었고 시장에 대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많이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쉽게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장이라는 걸 조금 뜻할 수 있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코스피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투자 심리 회복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거래 대금을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 지금 2조 원대 중반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만큼 지금은 앞서서 지금 새로운 신규 세력이 진입을 해서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고 있다고 보시기보다는요. 그 전에 있던 어느 정도 기관의 물량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인의 쌓여있던 그런 물량 자체가 어느 정도 기존의 물량이 있기 때문에 쉽게 우리나라 시장을 이끄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조금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상으로 한번 같이 보신다면 일단 1970포인트에 대한 지지를 세 번이나 받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세 번이나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기관이 받쳐줬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의미를 조금 둬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올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외국인의 매수세라는 걸 한 번 더 꼭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자리에서 1970포인트에서 지켜줬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한 번 더 2020포인트까지 상단으로 쉽게 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그래서 하단 같은 경우에도 1930을 지켜줬더니 1970까지 랠리를 펼쳤던 코스피. 그러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 1970포인트를 다시 한 번 더 지켜줬더니 지금은 2010포인트까지는 하하호호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대신에 탁월한 종목 선택이 그만큼 중요한 시장의 분위기다. 그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탁월한 종목 선택이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의 관심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그러게요. 오늘 참 준비를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준비를 조금 부족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점 참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음식료종 중에서 대상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2주 전인가요? 그때도 말씀을 좀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보다 가격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이군요. 가격이 좀 올라서 다시 한 번 더 또 37,700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여전히 투자적인 매력은 똑같습니다. 어떤 매력이 있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음식료 가격, 물가 인상에 대한 부분 자체가 대상에게 꼭 집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는 그런 소식이 있었죠. 어느 정도의 물가 상승, 그리고 음식료 가격이 오를 것이다. 그런 전망치가 또 나왔고요. 그 대상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우리가 국제 곡물 가격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낮은 수준의 옥수수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어느 정도의 아직까지는 마진 자체가 많이 남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다는 환경이 제공된다는 것에 우리가 조금 더 중점을 좀 줘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화면에 옥수수 가격이 나가고 있을 건데요. 제가 보는 화면이 지금 주봉상의 화면인데 지금 하향 우리가 이런 식의 차트가 완성이 되면 하향 안정세라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지금 하향 안정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옥수수 가격이 지금 내려갔으니까 당연히 마진이 좀 더 많이 남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투자 포인트를 한번 또 같이 보신다면요. 지금 소비 패턴에 대한 변화를 조금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핵가족화 이런 부분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가공식품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꾸준히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포크스 해서웨이 그 회사가 왜 아인즈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겠습니까? 뭐 케찹 회사에 불과한데 당연히 음식료 업종에 대한 트렌드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조금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을 한 번 더 우리가 공략을 해보시는 게 어떻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로 한번 잡아보신다면 현재 가격대는 어느 정도 이격이 벌어지는 상태고요. 그래서 일단은 도치가 나왔다는 것에는 긍정적 의미를 둘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 도치보다는 어느 정도 장중 물림목을 조금 공략을 하시는 단계가 조금 필요하다고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매수가 불러드리겠습니다. 35,500원을 매수가로 생각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1차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전고점이었던 33,000원까지 홀딩하는 전략을 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손절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손절을 꼭 부득이하게 하실 경우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29,000원을 손절가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대상 두셨는데요. 매수 가격은 35,000원, 1차 목표 가격은 33,000원, 손절 가격으로는 29,000원을 정해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로즈스타 클럽의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장의 유망 업종과 종목을 찾아보는 순서인데요.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장 관심 업종과 종목을 찾아보기 전에 지난 종목들 AS를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2월 19일 어제 주셨던 메커스가 바로 장 초반에 매수 기회를 주더니 바로 목표가 도달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2월 12일 추천해 주셨던 KCS도 목표가 거의 근접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주시는 종목마다 이렇게 예상대로 흘러가네요. 네, 요즘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대응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일단 중대형주들의 움직임은 굉장히 더딥니다. 그래서 중대형주들의 흐름에서 크게 기대할 거는 없고 현재로서는 개별 종목이나 테마성 종목들에 대해서만 시세가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테마성 종목들에 대한 대응을 싫어하시는 분들이라도 지금쯤이면은 한 번쯤은 그 소량이라도 가담을 해서 수익 흐름에 좀 동참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다만 그 테마성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대응 자체가 그 어떤 스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지만이 대응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대응 방법을 좀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제가 이제 조만간 그 단기 대응 매매법에 대해서 강좌를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좀 배우시면 좋겠고요. 메커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저께 조정이 강하게 나왔습니다만은 네. 어제 바로 반전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매수세가 강하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니까 바로 매수가 들어오는 거고 이런 흐름들은 사실 그 개인들이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세력들이 개입을 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흐름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이 아무래도 그 매매할 때 대응이 쉽고 그 다음에 또 반전이 쉽게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제 안철수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다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써니전자 같은 경우에는 점 하한가를 기록할 정도로 하락이 강했었는데 그래도 이쪽은 매수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종목 선별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메커스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 매수 목표가는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 대응이 됐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매수가 잘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또 다시 밀리는 흐름이 나온다라면 재공략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KCS 같은 경우에는 어제 경제민주화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아침에 상당히 좀 강한 반등을 보였습니다. 네. 특히 이제 주연테크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바로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이 종목도 강하게 올라섰는데요. 아쉽게도 목표가인 5,000원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어제도 수익이 발생했으며 지금 현재로서는 또 다시 조정을 받은 상태이지만은 또 다시 이슈가 될 경우에 매수가 또 들어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경제민주화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그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크게 내세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대 심리나 아니면은 또 어떤 재료의 발생 이런 것들이 많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될 종목군이고요. 뭐 아무래도 이제 심리적인 요소가 큰 종목군인 만큼 그 단기 대응이나 그다음에 위험 관리 그리고 비중 조절 이런 것들을 좀 철저하게 지켜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말 예상했던 시나리오대로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 두 가지 관심 종목 AS 받아봤고요. 이어서 오늘 장에서 유망하게 보고 계시는 업종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업종입니까? 예, 사실 지금은 요즘 장에서는 크게 변동성을 네. 못 가지기 때문에 뭐 말씀드린 종목도 크게 그 범주 안에서 못 벗어나는 상황인데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도 결국은 또 경제 민주화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새 정부에서 지금 현재 경제 민주화 관련해서 로드맵이 새로 형성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또 다시 시장에 관심이 몰린 상태고요. 인맥 관련주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인맥 관련주 쪽이라면은 주로 이제 안철수 관련주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그쪽이 조정을 받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이쪽에 순환매가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뭐 사실 이 기업 가치가 얼마고 그다음에 경제 민주화를 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수익을 얻을 것이며 이런 것들을 너무 따지시면은 대응하기가 좀 불편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밤방송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지만은 비중 조절을 잘 지켜주셔야 돼요. 사실은 이 수익이 좀 발생을 하게 되면 단기간에 빨리 수익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께서 나중에는 원금 회복에 대한 욕심이나 아니면 큰 수익에 대한 욕심을 많이 내셔가지고 무리하게 가담을 하셨다가 이때까지 쌓은 거를 다 날리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렇게 가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비중 조절을 한 10% 이내로 종목당 10% 이내로 이렇게 가시는 게 가장 적절하고요. 네. 뭐 현재로서는 어쨌든 단기 대응만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경제 민주화 관련주 중에서는 주로 앞서 말씀드렸던 KCS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경봉 같은 주식도 있겠습니다. 경봉도 어제 상승이 나오다가 밀려버렸고 또 주연테크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공공기관에서 대형 기업사의 컴퓨터를 발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중소형 기업들의 컴퓨터를 발주할 수 있다고 해서 기대감에 의해서 중소 PC 업체인 주연테크도 최근 들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관심을 가져볼 만한 분야로 경제 민주화 정책 수혜주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의 관심 종목 그 가운데 어떤 종목입니까? 예, 요즘은 테마성 종목들은 무조건 밀릴 때 사야 되는데요. 특히 급락이 나올 때 보면은 추세를 깨지 않는 선에서 급락 나올 때 매수 타이밍을 잡기가 가장 좋습니다. 주연테크 같은 경우에도 어제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장중에 상한가를 계속 기록을 하고 있다가 장 마감에 가서 한 1시간 만에 주가가 보합선까지 내려오는 상황이 나옵니다. 사실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그것부터 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이런 경우에 대부분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추격 매수를 했을 경우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추세가 강하고 기존 흐름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조정을 강하게 받을 때는 반전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반전이 안 나오더라도 내가 흐름을 보고 어느 정도 보합 수준에서 매도를 충분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대응 자체는 별로 문제는 안 되고 있어요. 역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정 시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비중 조절 지켜주시고 매수가는 1,050원에서 1,130원 사이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출발 가격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정 시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목표가는 1,200원에서 1,250원 정도, 손절가는 1,000원 정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의 증시타파 시간입니다. 신창환 대표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코스피가 어제까지 5일 연속으로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거래대금이 줄고 있는 가운데 어려운 반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장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거래대금 심각하죠. 거래대금이 이제 주가가 이제 상승할 때 거래대금이 없이 주가가 오른다는 것은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거래대금 없이 주가가 상승하면 주가가 빠질 때 이제 급락 나오는 그런 경향이 많기 때문에 장 자체가 굉장히 힘든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주가가 지금 5일 연속 상승했지만 상승 모양 자체가 굉장히 이제 그 침체되는 그런 모양입니다. 제가 이제 주초에 여러분에게 얘기했지만 피봇 자체가 이제 지금 그 주 피봇에서 놓을 것이라고 했는데 거의 주 피봇에서 지금 이제 주가가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970에서 1995포인트 사이에 이제 움직이는 이런 모양인데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버티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방 이틀 할 때 이제 1970에서 1995포인트 이 가두리에서 상방이든지 하방이든지 이탈하는 그런 모양이 쉽게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유념해가 봐야 된다. 유념해가 본다는 것은 뭐 상방 이탈하면 땡큐지만 하방 이탈할 시에는 제가 볼 때는 1950포인트 아닌 1930포인트까지 밀릴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력이 있다. 그 이유가 이제 거래 대금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이 이제 그 선물 때문에 이제 현물 보시면 이건 뭐 코스피의 이제 그 외국인과 기관들의 이제 거래 대금 그 상위 랭킹 종목인데 거래 대금이고 뭐고 할 것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코스닥처럼 뭐 제일 많이 사는 종목이 100억 정도 사는 그런 아주 이제 거래 빈곤 거래 대금의 풍력 이제 빈곤이 있는데 전부 이제 선물에 연동돼가 이런 모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께서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여러분 종목만 꼭꼭 집어가지고 안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하게 지금 거래 대금의 이제 빈곤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항시 유념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누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물 자체가 여러분 보다시피 조금 올라갔어요. 그 매물대가 이제 1965.50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오늘 뭐 1964에서 264에서 또 이 매물대 저항이 계속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도 거의 이 매물대 저항에서 답답할 마음 이를 행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자체가 이제 이 매물대 선물에서 이제 이전 투구식입니다. 선물에서 니주권에 살고 하기 때문에 기관들은 어제 선물을 한 1,000억 정도 수익을 챙기면서 이제 기관들은 다 돈 먹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기관들의 선물 동향을 보라고 했는데 기관들의 선물 동향이 없으면은 주가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대통령 취임식이 이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주가를 급락너에게도 그럴 것 같고 또 올리자니 또 부담스러운 그런 거기 때문에 주가 거래소에서 손해나는 부분을 선물에서 이제 보충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여러분 기관의 선물 동향 꼭꼭 한번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지금 개인이나 외국인들은 이미 데미지가 좀 많이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한번 굉장히 조금 쉽게 움직이진 않을 걸로 예상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우리나라 증시는 했지만 상해 증시가 어제 큰 폭의 하락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해 증시 어제 글로벌 증시들이 전체적으로 다 괜찮았습니다. 괜찮았는데 우리나라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그 상해 종합 증시가 장대 음봉으로 어제 그 전환선을 끄는 그런 아주 모양 안 좋은 모양을 보였는데요. 오늘 만약에 상해 증시가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면 우리나라 증시에도 큰 영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데 상해 증시가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1900에서 2440까지 갔다가 지금 만약에 조정받는다면 2250까지도 밀릴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해 증시를 오늘 여러분께서 꼼꼼하게 봐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누차 말씀드리고요. 지금 일목균형비 구름층으로 봐서는 굉장히 저항이 강합니다. 저항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상해 증시를 오늘 첫 번째로 꼼꼼하게 좀 봐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장 자체는 뭐 우리 장 언뜻 보면은 이동평균 자체가 정배열 상태에서 무난하게 보입니다만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매물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매물대에서 워낙 강력한 개인들이 물린 이런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는 굉장히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물론 주가가 상방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탈하더라도 지금 매물층으로 봐서는 주가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내려올 때 주가가 급락하는 그런 모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주가가 크게 먹을 게 없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그 스토캐스틱 그 슬로우 보면요. 스토캐스틱 슬로우 보면 이미 주가가 이제 과열 지표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과열 지표로 들어오고 있는데 과열 지표 들어올 때까지는 괜찮습니다. 과열 지표가 들어올 때까지는 괜찮은데 과열 지표에서 지금 그 스토캐스틱 그 D가
지금 서서히 80으로 넘어오고 있거든요. 80 넘어오면 주가 자체가 거래가 동반돼야만이 주가가 상승하는데 거래가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날 갑자기 싸늘하게 식어버릴 수 있다. 지금 주가의 모양은 인위적으로 이제 대통령 취임 때문에 올리는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지금 자리에서 굉장히 조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주식은 많이 먹는 것보다 이제 많이 안 잃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굉장히 여러분이 조금 타이트하게 매매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주가의 이제 전체적인 분산 어디에 이제 주가가 있나 이렇게 보면 지금 1985 같으면 이 자리거든요. 이 자리에 있는데 이 자리가 주가가 굉장히 조금 매물이 많은 층입니다. 매물이 많은 층입니다. 85에서 매물이 많은 층이기 때문에 주가가 신고가는 얘기해도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지만 일단 거래가 없는 가운데 이제 사자도 굉장히 많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제가 이제 계속 계력적이라 했는데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도 그렇고 내려가기도 그런 매물대가 계속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랭코 차트는 주가는 일단 상승 트렌드예요. 랭코 차트는 아직까지 상승 트렌드입니다. 상승 트렌드인데 저항 자체가 여러분 보다시피 여기 이제 있죠. 1990포인트에서 저항이 있습니다. 저항이 있는데 지금 주가가 이제 1990이나 85 살짝 찍다가 계속 내려온 이유가 이 이제 랭코에 이제 저항에 계속 있기 때문에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건데 하방으로 만약에 가버리면 1950에서 그 다음에 이제 1915까지도 물릴 수 있는 그런 아주 빈곤한 그런 이제 하방 쪽에 지지가 굉장히 약한 그런 모양을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천천히 번뜩 아니면 짧은 단타 거기에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종가 선차도 보면 선 자체가 지금 이평 자체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부분인데 보통 이평에서 수렴했을 때는 주가가 수렴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이런 보면 지금 이평에 조금 이격이 좀 심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조금 제가 계속 같은 말인데 지금 자리에서 공격적인 매수는 자제해야 돼. 오늘 뭐 주가가 좀 뜰 것 같지만 뜨더라도 굉장히 움직임이 없는 그런 모양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지금 뭐 저항대는 1995 일목균형표도 선행스팬 1의 저항대고요. 두 번째 저항대가 이제 지금 여러분 보다시피 선행스팬 이제 첫 번째 저항대가 선행스팬 2 저항대, 두 번째 저항대가 선행스팬 2의 저항대, 계속 이제 저항대에서 걸려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어쨌든간 주가는 여러분 주가 사실 때 기준선의 손절매 라인을 잡고 여러분 공격적인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손절매 만약 기준선에서 손절매를 안 할 시에는 선행 스팬 2까지 가는 한 40% 떨어지는 그런 모양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자리가 굉장히 위태위태한 자리라는 것을 꼭 인지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MACD 보면 MACD가 주가가 지금 강세를 보입니다만은 시그널 자체가 계속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시그널이 MACD는 영선을 관통이나 시그널이 올라가지 않다는 것은 지금 그 질적으로는 장 자체가 좋지만 양적으로는 조금 딸린다는 거거든요. 그래 양적으로 딸린다는 게 이 말이 뭐냐면 주식인 거래량과 거래 대금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으면서 거래 대금도 많아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거래량은 조금씩 늘어나지만 거래 대금이 안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빈 깡통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께서는 꼼꼼하게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MACD로 봐서는 시그널 자체가 워낙 지금 변동이 없다. 이 말은 지금 바치는 사람이 아군에 바치는 사람이 없다. 몇몇 종목으로 끄집어 올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꼼꼼하게 조금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여러분에게 공개 추천한 현대중공업은 오늘 여러분 고점 매도를 한번 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 수익이 10% 이상 났는데 요거는 고점 매도 한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고 제가 최근에 이제 여러분 자동차주를 보는데 자동차주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자 악재 나올 때 사락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미 현대모비스 같은 거는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거든요. 현대모비스는 20% 이상 수익 났는데 제가 볼 때는 자동차주를 지금 한번 관심을 두셔야 된다. 물론 뭐 조선주는 이미 주가가 상승이 굉장히 컸습니다만은 자동차주는 아직까지 조금 충분한 여력이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가장 핵심이 뭐냐면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제가 이제 150만 원의 저항이 이제 가장 문제라고 했는데 이 삼성전자를 여러분께서 꼼꼼하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요. 첫째 기관의 선물 동향, 두 번째는 중국 증시, 세 번째는 삼성전자,
세 가지만 보면 여러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여러분 봄의 뜨거움처럼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 뜨겁습니다. 청송촌놈 신청원입니다. 네, 거래 대금이 줄면서 지수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 상당히 위태하다 하시면서 지금은 쉬어가는 장이다 하더라도 단기 매매 정도가 유효하겠다 말씀해 주셨는데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오늘 고점 매도 전략 주셨고요. 자동차주 지금 매수해도 되겠다. 그리고 삼성전자 흐름 예의주시에서 살펴보자라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청송촌놈 신창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2월 20일 수요일 증권사별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먼저 SPM 파트너스 최명성 소장님 연결할 텐데요.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나게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예, 네, 오늘의 관심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의 추천주는 화신입니다. 경기 소비재 및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현대차, 기아차 그룹의 자동차 관련 계열사를 주요 고객으로 하며 자동차의 주요 부품을 생산, 납품하는 자동차 부품 전문 업체입니다. 3년 연속 매출 및 영업이익이 양호합니다. 유보율이 1600%로 아주 양호한 회사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계속 증가 중입니다. 심리도 및 신용 비율이 양호합니다. 이평선을 잘 지지하면서 현재 상승 추세입니다. 보유 기간은 약 2주가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1,900원에서 11,500원입니다. 두 번으로 분할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13,000원입니다. 예상 수익은 약 13%가 되겠습니다. 손절가는 1,700원입니다. 오늘의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지난 1월 25일 추천해 주셨던 세아베스트 AS 받아보겠습니다. 매수 목표 가격 거의 다 오는 모습인데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AS 종목은 세아베스트입니다. 철강 및 금속 관련 회사입니다. 특수강, 대형 단조, 자동차 철도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3년 연속 매출과 순이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판매량 증가, 중국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회사 수익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천한 이후 어제까지 약 18% 수익이 나왔는데요. 이제는 분할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절반 매도를 해드렸고요. 나머지 절반은 앞으로 추가 상승도 가능하나 이제는 욕심을 줄이고 상승 시 차분히 분할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수익이 날 때마다 중간중간 분할 매도를 하는 것이 주식으로 성공할 수 있고 장수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과 주식 이야기를 하다 보면 왕년에 돈을 많이 벌었는데 다 손실이 났다, 깡통이 됐다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수익이 났을 시 더 큰 욕심을 내다가 낭패를 보는 분이 대다수입니다. 저도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수익이 날 때마다 수익금을 챙기고 욕심을 줄이는 것이 곧 성공이자 주식시장에서 고수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개월이나 1년 만에 몇백 프로나 수천 프로 수익을 냈다고 절대로 고수가 아닙니다. 수익률이 계속 지속되지 못하고 돈 관리를 못하면 그냥 하수일 뿐입니다. 그냥 기분만 좋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1년 수익 20에서 30% 또는 50에서 100%만 수익을 꾸준히 내도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고수 수준에 해당되니 너무 인터넷이나 언론에서 수천 프로 수익 냈다는 기사 너무 신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의 떡밥이나 믿길 수 있습니다. 항상 정석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성공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성공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서울경제TV 쌤방송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에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SPM 파트너스의 최명성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2월 20일 수요일 증권사별 리포트 살펴드리겠습니다. 먼저 IBK투자증권에서는 SFA를 꼽았습니다. 전방산업인 OLED가 끌고 LCD가 밀고 있다 하면서 삼성디스플레이 중국 8세대 공장 투자 본격화도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 유지하고요. 목표가는 65,000원으로 정했습니다.
이어서 우리투자증권입니다. 만도 추천했는데요. 2012년 4분기 영업이익은 713억 원으로 부진했지만 영업이익률은 전분기 2.7%에서 5.3%로 회복했습니다. 2013년 수익 개선과 더불어 2014년부터 외형 성장과 함께 마진 개선폭이 확대되는 등 장기 마진 개선 기대감이 놓여 있습니다. 투자 의견은 바이입니다. 이어서 신영증권입니다. 대교 추천했는데요. 4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5.9% 감소했지만 2012년 부실 개발비 자산에 대한 적극적 비용화를 실시함으로써 올해 비용 부담을 덜었고 적자 사업부 매각에 따른 이익 개선 효과를 감안하면 2013년 이익 전망은 더욱 밝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바이 의견 유지하고요. 목표가는 94,000원입니다. 이어서 한화투자증권입니다. 코오롱 생명과학 꼽았는데요. N달러 환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원료 의약품 사업부 성적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코오롱 생명과학 바이 의견 유지하고 목표 주가는 93,000원으로 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양증권입니다. 셀트리온 꼽았는데요. 2분기 정도 램시마 유럽허가 여부가 올해 동사의 가장 중요한 단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램시마 유럽허가 시 선진국에서 허가된 최초의 바이오 의약품 복제약 탄생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32,000원으로 정했습니다. 오늘은 IBK 투자증권 연결해서 오늘장 전략과 관심 종목에 대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박성환 매니저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장 전략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독일 2월 GW 투자 신뢰지수가 48.1을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이는 3년 내 최고치 지수고요. 미국 1월 NAHB 주택시장 지수가 46을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미 의회에 시퀘스터 연장 이행을 촉구했고요. 공화당과 민주당 출신 심슨과 볼즈가 향후 10년간 2조 4천억 달러의 적자 감축안을 제안했습니다. 델이 2012년 4분기 EPS가 0.4달러를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상회 발표했습니다. 전일 유럽 증시는 독일의 GW 투자 신뢰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독일 경기 회복 기대감에 상승 마감했고요. 미국 주요 증시는 오피스 디포와 오피스 맥스 합병론이 소식으로 기업 간 M&A 기대감에 S&P 500 지수가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시티그룹 등 금융과 에너지 업체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국내 증시는 거래량이 늘지 않아 시장 에너지가 부족한 가운데 최근 5거래일 동안 약 40포인트가량 상승한 이후에 쉬어가는 흐름을 나타내면서 조정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스퀘스터 발동 시기 및 감축안에 대한 제안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유럽의 경제 전망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조정의 폭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수급 및 기술적 모멘텀 감안 시 주요 이동평균선 수준 구간인 1950포인트 부근에서의 기간 조정 가능성이 있고요. 경기 민감주 즉 정유, 화학, 건설, 은행, 증권에 대한 조정 시 분할 매수와 모바일 밸류 체인 등 개별주 중심의 투트랙 전략을 유지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에서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 보시는지요? 네, 금요일의 관심 종목은 SFA입니다. OLED가 끌고 LCD가 밀고 있는 매출 구조로 안정적인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동사의 주력 장비인 물류 시스템 장비는 OLED뿐만 아니라 LCD와 반도체, 태양광, 일반 물류 등 여러 곳에 쓰이고 있습니다. 1분기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중국 8세대 공장 투자 본격화로 동사의 물류 장비 및 글라스 제조 설비의 수주가 기대되고 있고요. 또한 LCD 라인에 납품된 경험이 있는 전공정 장비인 PECVD의 추가적인 수주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OLED 패널 투자만 바라보는 타 업체 대비해서 사업 다각화로 대체할 만한 매출처가 있다는 점이 동사의 최대 강점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공정 장비에 눈을 뜨게 되는데요. 작년 AM OLED 라인의 진공 물류 장비를 시작으로 올해는 삼성 디스플레이 중국 LCD 라인의 PCVD 납품과 8세대 TV 라인의 어떤 증착 장비 수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2013년 연간 공정 장비 매출액은 전년 대비 76.2% 증가한 1,603억 원을 기록할 전망으로 보이고 있고요. 고마진 공정장비 판매 증가에 따른 믹스 개선은 동사 주가의 긍정적 요인으로 지속적으로 작용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 유지를 하고요. 목표 주가는 65,0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IBK 투자증권의 관심 종목에 대해서 모두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박성환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장 개장을 25분 정도 남겨둔 상황인데요. 현재 예상지수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장중에 1990까지 갔다가 1985로 마감됐었는데 오늘 장 출발은 1990에서 출발되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예상지수는 0.2% 오른 1990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장의 체크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순모입니다. 네, 오늘 장 살펴봐야 체크포인트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오늘 이제 인순위에 따르면은 이제 박근혜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식 전에 이제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를 이제 100개를 이제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제 뭐 임기 시작과 함께 이제 국정에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국정 과제를 이제 발표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에 따른 뭐 그동안에 이제 뭐 인수위 이제 뭐 등록과 이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절차가 이제 끝난 이후에 이제 국정에 대한 이제 과제에 따른 이제 뭐 수혜나 혹은 모멘텀 혹은 정책 수혜주 이런 부분들이 또 가시화되면서 한번 이제 시장에 수급이 없는 이 시장에 한번 수급을 한번 불어 넣어줄지 한번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오늘부터 이제 22일까지 이제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오늘 있다라는 점 이거 체크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이제 오늘부터 내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릴 그 한국 그리고 중국, 일본에 대한 FTA 준비 회담 이제 본 회담을 앞두고 이제 교섭 방식이나 이제 일정들을 협의할 예정이다. 요 부분도 체크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또 소니에서는 이제 미국 뉴욕에서 이제 미디어 행사를 갖고 이제 차세대 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 이제 4를 이제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이제 공개되는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4는 이제 올 연말 이제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점도 체크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또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전국적으로 이제 택시의 총 파업이 있다라는 점. 지금 국토해양부와 택시업계 간에 이제 택시의 대중교통 인정을 이제 두고 협상을 벌였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이제 택시 운행 중단이 이제 불가피해졌습니다. 결국 택시업계가 이제 대중교통에 대한 법제를 이제 주장하면서 택시법에 대한 재의결을 이제 촉구한 반면에 이제 정부는 이제 입법안으로 마련 중인 택시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 결국 더욱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다면서 결국에는 대중교통에 대한 포기를 좀 이야기가 했었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카시어링 서비스를 이제 개시합니다. 이제 서울 시민 누구나 이제 필요할 때 차량을 뭐 빌려주는 이제 승용차 공동 이용 서비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뭐 요금 자체도 이제 상당히 이제 저렴한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 점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이제 미국 증시에는 이제 뭐 경제지표 발표 이제 한 건이 있는데요. 1월 생산자 물가지수 경제지표 발표가 있고요. 또 1월에 있었던 이제 FOMC 이사록을 이제 공개할 예정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진짜 지수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는 크게는 없습니다만, 문제는 이제 시황 쪽에 놓여진, 그 움직임이 이제 나타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 코스피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예상 지수가 코스피가 1989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524포인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동안에 강조해드렸던 지수 포인트가 있습니다. 1935포인트를 한번 강조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1960포인트, 그리고 1985포인트를 이야기를 해드렸었습니다. 근데 오늘 만약에 시초가 기준으로 1985포인트를 상회에서 출발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기 시작한다면은 오늘 장은 전약 후강 양세로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좀 부분도 좀 체크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그 코스피를 시장을 놓고 봤을 때 큰 폭에 대한 반락을 좀 고대하는 대기 매수 세력들이 발행과는 달리 지금 며칠 동안 지금 4거래일이네요. 4거래일 동안 소폭 강세 내지 혹은 횡보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장중에 주가가 밀리려고 하실 때에는 밑꼬리들이 발생이 되면서 저가 매수에 대한 의지는 계속 확인할 수는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뚜렷한 방향성이 없었고요. 또 주도주마저도 부재 현상이 발생이 되면서 시장의 거래대금이 지금 7년 만에 거의 최저의 수준을 좀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좀 다소 아쉬운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한편으로는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뭐 전일 같은 경우는 2조 8천억, 또 2조 8천억, 그리고 3조 9천억, 3조 4천억. 현재 이 상태에서는
횡보세를 좀 많이 보여주었기 때문에 손바뀜이 좀 진행되어질 가능성도 있다. 결국에는 개인 투자들은 계속 매도를 하고 그에 반면 외국인과 기관 투자들은 소폭이나마 매수세를 좀 보여주었기 때문에 오늘부터 매수 세력들이 곧바로 2,000포인트를 돌파를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렇게 보셔야겠죠. 지금 외국인과 기관 투자들은 지금 코스닥과 중소형주 위주의 매수세를 좀 계속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거래소 쪽에서는 선물 포지션을 가지고 드리블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속력이 있는 그런 장세가 좀 나타날까 그런 좀 이유점이 좀 많이 좀 드는 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번 주에는 제가 이야기해드렸던 것이 정강 후약 장세를 주의하자 그리고 개인들을 좀 지치게 만드는 장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오늘도 만약에 시초가에 갭상 1985포인트 이상이 만들어질 경우에는 다시 장중 1985포인트를 재차 테스트한 이후에 여기서 이제 그 차익 실현 매물들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반등세를 또 이뤄줄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고점 추격 매수는 자제를 하면서 지금 프로그램 매물대의 영향권에 있는 지금 한 주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었죠. 매물이 약 한 4,000원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시장에서 무리하게 추격하기보다는 지금 시장에 MMF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놓고 보았을 때 역시나 증권, 건설 그리고 철강 섹터 이게 같이 한번 보셔도 일단 좋다라는 말씀드리겠고 만일하나 시장이 조정을 크게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1950포인트부터 1960포인트까지 제한적인 하락세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시장에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크게 흔들리지 마시고 소신껏 지금 큰 그림을 보시면서 시장에 접근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코스피는 지수 트로이카 관련주에 대한 접근 그 이유에서는 환율의 영향을 받지 않는 업종을 선택을 하자. 그리고 코스닥은 투신과 연기금들이 강력하게 많이 매수를 해주는 실적 성장주. 최근 들어서 코스닥 쪽에서는 갤럭시 S4에 대한 이제 그 기대감으로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그런 종목들도 많이 올라왔지만 그래도 계속 관심을 주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네, 시장 1950에서 60 눌림 몫이 매수 관점 유지해 주셨고 코스피 가운데서는 지수 트로이카 관련주 그리고 코스닥 가운데서는 스마트폰 관련주 관심 유지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굿모닝 대박의 감 2부 순서까지 모두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